진짜 우리나라에 지금 중요한 일들이 많은데 네. 맨날 우리 언제 이 나라 진짜 나라 걱정은 언제 하는데 지금 베트남 정상도 오셨고 한미 회담도 눈앞에 있고 그죠? 네. 그렇죠. 그런 게 우리 관심에서 멀어졌다는 게 이 베트남 정상 한국 와서 섭섭할 것 같아. 내가 그 장관들을 꽉 잡고 왔던데 예. 관심이 없어 우리가. 그러니까 어제 이재명 대통령 또럼 베트남 저 공산당 당석이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 궁금해요. 앵커님 그 어떻게 보셨어요? 의전하고 와 환영식 하고 하는 모습 예. 보시면서 조금 이거 빨리 청와대로 옮겼어야 됐다는 생각이 저도 들더라고요. 같은 생각인데 예. 뭔가 좀 이게 국격이더라고. 네. 나라의 격. 그러니까. 그냥 이 건물 이제 앞마당에서 그냥 이러고 하고 있는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물론 근데 그나마 우리 김혜경 여사님께서 분위기를 화하게 만들어 주시고 네. 또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참 이렇게 잘 환대하셔가지고 네. 그나마 좀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장소는 그래도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국격을 이제 해외 정상에 왔을 때 보여주는 건데라는 아쉬움은 있었어요. 장소가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근데 베트남이 했습니다. 우리나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나 봐요. 바로 장관들 다 데리고 정상이 바로 비행기 타고. 그럼요. 베트남 큰 나라예요. 인구가 1억이 넘어요. 그럼요. 1억이 넘어. 베트남 가봤어요. 저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믿고 살면 안 되고요. 사실 예. 베트남, 몽골, 인도,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은 협력을 다방면으로 강화하는 맞아요. 게 우리의 살 길이거든요. 되게 중요한 우리 파트너인 건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실 것이고. 그럼요. 근데 우리가 너무 지금 관심 없이 지금 가고 있는 것 네. 같아서 진짜 우리 이 윤석열 김건희 때문에 할 일을 못 하고 자꾸 우리 관심이 딴 데로 가. 자, 영상이 저 오마이TV에도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이제 만찬 현장도 볼 수 있고 이런 정상이 방문함을 예.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베트남 투자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요. 또 베트남 투자할 때 어떤 문제가 있는가, 또 서로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두 나라 간의 경제에 도움이 돼서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더 행복하고 돈 벌게 할 수 있는 길이 뭐가 있을까, 기업 간의 협의도 하고, 기업들 다 같이 앉아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뭐 도와줄까? 대통령께서 그 베트남 주석한테 이거 해주소. 이거 사투리 안 쓰시겠지. 해주세요. 하면은 그 약속합니다. 하면 그냥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물꼬를 탁탁탁 열어가면서 국민들께서 박수치고 이래 가야 이게 진짜 그게 탑 뉴스로 딱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관심 그게 가져야 나라가 되는데. 발전하는 건데 그럼요. 지금 김건희가 맨날 윤석열 김건희 하다가 지금 참 답답하긴 한데 그러니까요. 그래도 할 거는 할 건 해야 되고 자, 이 어제 있었던 조국 전 대표, 정경심 전 교수, 윤미향 전 의원 등등 이제 사면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저쪽에 야권에서는 홍문종 전 의원, 정찬민 전 의원 뭐 이렇게 사면이 됐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총평하시자면? 뭐 사면은 대통령님께서 사실은 결정하신 거잖아요. 네. 정말 고민이 많았겠구나. 정말 어려운 자리다 생각을 참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면을 하면 비판하는 분들, 네. 또 사면을 해달라고 압박을 넣는 분들,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많았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일 것이고, 저는 사면에 대해서 세 가지 참고 기준을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정치인의 역할 중에 하나가 네. 국민들 대신해서 결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권자는 국민들이십니다. 국민들이 결정하시는 건데 국민들께서 결정하실 수 있는 참고되는 기준을 얘기하고 주장주의를 얘기하는 게 저는 정치인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면 관련해서는 첫 번째는 사면권의 내재적 한계를 일탈해서는 안 된다. 그게 헌법 파괴범에게는 사면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전두환 노태우 사면한 거 저는 잘못된 사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 나중에 내란죄 유죄 판결 받고 나면 사면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면권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헌법 수호 권능의 하나로 쓰는 건데 헌법 파괴범한테는 쓸 수 없겠죠. 그게 사면의 내재적 한계. 그리고 두 번째는 사면의 목적에 부합해야 돼요. 사면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통합, 국가통합 또는 경우에 따라 사법권이 남용되었을 때 자제시키기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하지만 이제 사면의 목적이 그래서 이런 국가통합이나 사회통합을 지향하지 않고 통합이 중요한. 그래서 윤석열이 그때 강서구청장 사면한 게 잘못된 사면인 거예요. 사면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네. 세 번째로 국민 수용성 부분입니다. 국민들께서 사면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면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죄는 있는데 네. 특별히 용서해 줄게. 그럼 이건 특별한 시혜거든요. 그러면 여기 대해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법은 평등해야지 왜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 예.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목적, 이유, 결과, 동기 이런 것들을 공유가 돼야 돼요. 네. 근데 거기서 핵심되는 것이 뭐냐? 국민 수용성에서 핵심되는 게 뭐냐? 진짜 사실은 무엇이었느냐? 또 이걸로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일 겁니다. 그래요? 저는 이번 사면에 대해서 예. 대통령님께서도 이런 세 가지 기준을 많이 고민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고 지금 뭐 참 비판도 많고 네. 또 뭐 잘했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얼마나 고민하고 고뇌했을까 힘든 결정하셨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안쓰러워요. 솔직히 안쓰럽고 우리 안쓰럽다. 그리고 이번에 사면 받은 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사면 결정은 난 거니까 사면이라고 하는 건 죄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나는 억울한 사람인 것처럼 네. 행동을 해버리시면 어렵게 사면 결정한 대통령님 입장이 얼마나 더 난감하시겠습니까? 그렇네요. 그래서 정말 죄가 없으면 재심 신청하세요. 재심은 죄가 없는 걸 밝히는 과정입니다. 근데 사면은 죄는 있는데 특별히 사회 통합을 위해서 용서해 준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지금 나는 죄가 없었어라는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저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허물에도 불구하고 사회 통합과 국가와 국민에게 더 봉사란 마음으로 용서해 주셨으니 예. 겸손하게 가슴에 새기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같은 잘못은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저의 잘못을 용서해 준 만큼 제가 더 열심히 헌신하겠습니다. 가 중요한 게 아닌가 싶고 그런 태도를 보여주셔야지 네. 어렵게 사면 결정을 한 대통령님께서도 덜 난감하시지 않겠는가 생각입니다. 네. 뭐 정말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사면의 의미와. 근데 이거 사면 받았다고 나는 죄가 없었어 해버리면 죄가 없었다고 생각하시면 재심 신청을 하셔야 돼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걸 아마 사면돼서 이제 15일 0시 되면 딱 이제 나오게 될 텐데 다들 유념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국민들이 네.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결국에는 사면 받은 사람들이 네. 어떤 언행을 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그 법에 있어서 뭐 공평한 법, 그러니까 이게 뭔가 차별받지 않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윤석열이 어떻게 보면 법을 무너뜨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사실은 보면. 이번 사면 대통령님께서 이번에 어려운 사면 결정을 하시게 된 게 뭐 그런 부분 고려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사면권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 법적 안정성을 해하고 법의 평등을 침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치 검찰의 희생양 예를 들어서 타겟을 잡아서 죽을 때까지 때릴 거야 하고 있는 것 없는 거 혐의 한 200개 씌운 다음에 한 개 유죄 나왔어. 이른바 199개는 무죄인데 한 개는 유죄야. 그런데 너는 나쁜 사람이야. 그 200개 조사하는 중에 사람 똥태망태 만드는 그래서 정치적으로 제기불능 만드는 그게 정치 검찰이 해왔던 모습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윤석열이 어떻게 보면 그 정치 검찰의 수괴였고 어떻게 보면 과거 짧게는 3년이지만 길게 보면 10년 이상 세월이 정치 검찰의 손에 대한민국 정치와 대한민국 전체가 약간 놀아났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상처를 치유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대통령님께서 하신 게 아닌가라고 저는 추정을 해요. 네. 하는데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통령님께서 너무 힘든 결정하셨고요. 내켜서 했다기보다는 정말 많은 고뇌 끝에 내린 결정입니다. 안쓰럽고 대통령님의 이런 결정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사면받은 분들께서 국민들께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국민들께서 용서를 해주셔야 진짜 용서입니다. 그래서 국민들께 저희 잘못을 반성하고 그 반성은 국민들을 위해 더 헌신하고 더 바른 일을 하는 대로 하는 걸로 보답하겠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사면 얘기까지 좀 저희가 들어봤는데 휴가 기간에 이재명 대통령 뭐 한미 정상회담 준비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 사면 관련해서도 정말 휴가 제대로 못 즐기고 뭐 이러자니 이게 걸리고 저러자니 저게 걸리고 얼마나 그러게요. 제 눈에 살이 쏙 빠진 것 같아요. 안쓰러워요. 안쓰럽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들어보고요. 의원님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